김부식의 삼국사기는요, 위서라고 말하기도 쪽팔린 짜집기 된 그냥 이면지 쪼가리예요. 지금 이 썩어 빠진 뿌리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발전은 없는 것이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죽은 거예요. 대륙 삼국설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저희 채널은 역사 채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댓글의 답변을 먼저 답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한족 출신이냐 조선족 출신이냐 그리고 일본 유학생 출신이냐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검증을 하고 입증을 하는 거는 어디 출신 성분을 가지고서 입증하고 검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저는 뼛속까지 부산 출신이고요. 제 프로필을 보시면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고 부산에서 자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냐, 구중도 안 하고 올리냐, 이런 분들 댓글 엄청 많이 달렸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에도 저는 이제 개혁 실천연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도 구독자가 3,000명이 넘는데요. 이미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저는 수입 창출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프로파일러의 시선이라는 이 채널 또한 구독자 1,000명은 진작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입 창출 신청도 안 했거든요. 제가 독립운동까지는 아니지만 개혁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모양새 빠지게 수입 창출에 연연해 하거나 시청자들에게 광고를 한다? 차라리 밥 한 끼 굶고 말지. 이거는 너무 쪽팔리지 않습니까? 한 분야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는 거는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런 명분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은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륙 백제의 부활을 보시고서 이제 클릭을 하셨을 거고, 제2차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백제와 싸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제 가설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거나 너무나 심한 판타지 소설이라 한다면 침을 뱉어도 상관없고 돌멩이를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거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660년과 666년에 백제가 멸망을 했고 고구려가 멸망을 했습니다. 백제가 부활운동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리고 고구려도 이제 부활운동을 했지만 부활이 실패가 되고, 대시가 만주로 가가지고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새로운 고구려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새로운 고구려 말이다. 새로운 고구려라는 건 그리고 대륙 신라는 김춘추가 자신의 땅 문서를 갖다가 당나라에 바치면서 자신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백제를 멸망시켜 달라고 하면서 당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김범민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당나라의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부활운동을 했지만 그 부분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문무왕 김범민은 당나라에게 이제 관직이 삭탈당하고 당나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문무왕 김범민은 관직이 이제 유지가 되고,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왕권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백제의 국민들은 이제 당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돼요. 백제 봉기 뒤쪽에 보면 백제의 왕권의 대는 끊겼다고 되어 있고, 백제의 영토는 이제 발해와 신라가 둘이 나눠 가졌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는 산동반도와 대륙의 동쪽이 신라의 영역이고 산동반도 좌측이 백제의 영역이라고 지금껏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나라 때 신라인 마을이 있었던 지역 중에서 많은 지역이 이정기 영토 안에 속한다. 산동반도와 대륙 동쪽에 신라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라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일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일까요? 주류 강단사학의 논리대로라면 백제가 멸망을 하고 그 백제의 그 왕들과 그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잡아다가 이제 대륙으로 끌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왕족과 귀족만 잡아가면 되는데 백성들까지 끌고 간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성들까지 다 잡아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신라의 백성들까지 패키지로 잡아간 것도 아닌데 대륙 동쪽에 왜 이렇게 신라의 백성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밀주에 신라인 마을이 있었다. 등주에도 신라관과 발해관이 있다고 전한다.
주류 강단 사학의 논리대로라면 이 경상도에 있는 이 신라와 이 당나라는 동맹관계인데 신라의 백성들까지 잡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생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삼국사기라는 이 자료가 얼마나 조잡스러운 형태로 이 한반도에 맞게끔 리메이크 되어 있는 2차, 3차 사료인지 구분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이비 역사 유튜브 채널은요, 한반도의 후삼국 시대를 이제 고려가 이제 통일을 한 거를 갖다가 대륙 삼국을 이제 통일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꾸 대륙 고려를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주류 강단 사학은요, 대륙에서 있었던 삼국을 갖다가 자꾸 한반도에 있었던 삼국 있잖아요. 후삼국. 그걸 갖다가 한반도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 시기는 지금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를 맞대고 싸우던 혼돈의 시대였죠. 삼국서를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서로 도찐개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보면 사이비 역사 유튜버 채널하고 이 주류 강단 사학하고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뭐 성만 또 못한, 아이고 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또 저런 불경이 있나?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이비 역사 유튜브 채널은 한반도의 이 삼국이나 이제 고려를 놓고서 말이 안 된다라고 까고 있고, 이 주류 강단 사학은 대륙의 고려를 갖다 크게 해놓고서 이 서로 약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논쟁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도찐개찐이에요, 서로. 고려 이전의 역사를 강의하게 되면 대륙의 고구려, 대륙 백제, 그리고 뭐 환단고기 읽고 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저를 공격하십니다. 주류 강단 사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강단이다 보니까 학술적인 이론을 가지고서 그런 대로 잘 이제 짜맞추게 하고 각색하고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국뽕한테 이제 개털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 소스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짜집기 되어 있는 한반도 삼국을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이비 역사 국뽕들한테 이제 털리게 되는 겁니다. 영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합 신라 발해 양번사 이런 관직도 추가가 되고 요양군왕이라는 자기도 내려지게 됩니다. 신라와 발해와의 외교 업무를 모두 이정기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발해 신라 사신은 반드시 이정기를 경유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750년대에 이정기가 치청절도사라는 관직을 하사받고 이 산동반도 일대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760년대에 이정기의 왕국을 세웁니다. 대제라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제가 이 백제를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제, 큰 백제, 대륙에 있는 큰 백제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가 백제의 제자와 국호를 제라 선포하고 백관을 임명함으로 온전한 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 이정기가 고구려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고구려를 세워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대주영 같은 경우도 말갈 출신인데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정기 같은 경우도 고구려 출신이긴 하지만 백제라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고구려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구려를 세웠다? 이거는 너무나 1차원적인 해석이고 너무나 이분법적인 그런 해석이 아닌가. 더욱이 이정기 영토 안에선 당시 귀하기로 소문난 발해의 명마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거래됐다. 운주로 성을 옮기자 이에 당황한 당 조정은 변주에 성을 쌓고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이정기의 군대는 제음 일대에서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단행한다. 막강한 경제력을 지닌 이정기의 10만 대군은 속속 제음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국을 통치하게 된 이납은 전쟁을 마감한 뒤 국호를 제라 선포하고 백관을 임명함으로 온전한 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무엇을 해서 제사를 복원하는데 제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사편찬위원회나 주류 강단사학에 이 일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왜 안에 땡 굴뚝에 연기가 나냐 이 말입니다. 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고작 고구려 유민 몇 명이 모여가지고 당나라 한복판에다가 나라가 건국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많은 연구 성과와 또 중국 내에 있었던 그 많은 연구 성과를 무시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첫 번째 검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미 대주영이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고 발해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운 고구려를 계승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부활을 시켰는데 또다시 왜 당나라 땅에다가 고구려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 검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주라던가 다른 이제 북쪽에 고구려를 세울 땅이 굉장히 많은데 하필이면 왜 당나라 한복판에다가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산동반도 왼쪽에 이 지청 지역이 백제가 멸망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백제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백제. 세 번째 검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산동반도가 당나라 땅이라면 이정기가 군대를 10만 명을 모았지 않습니까? 이 군대가 당나라 출신인가 백제 출신인가 이 고구려군 출신인가 그 부분이 이제 아리까리하잖아요. 주류 강단사학의 논리대로라면 이정기가 당나라 한복판에다가 이정기의 왕국 제나라를 이제 건설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만의 군사들이 당나라 출신들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이정기에게 과연 충성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당나라 출신들이라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정기가 바보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정기의 10만 대군은 당나라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백제 출신이거나 고구려 출신이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목숨을 걸고서 이제 당나라에 저항해가지고 이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몇 푼 벌자고 자기 목숨 걸고서 싸우지는 않잖아요. 너와 내가 같은 말을 쓰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한 핏줄이라는 뜻이다. 헌데 너는 어찌 한 핏줄의 가슴에 칼을 겨눈단 말이냐? 제당 신라인의 아니라는 작은 명분에 사로잡혀 큰 뜻을 놓쳤다. 당나라 황실은 나를 반역자로 여길 것이나 나는 반역자가 아니다. 나는 잃어버린 내 땅을 되찾으려 한 것이다. 헌데 너는 너희의 당나라 수적이 돼 내 원대한 뜻을 가로막은 것이냐? 내 말을 명심하거라. 네 놈이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너는 당나라의 개일 뿐이다. 네 놈이 누굴 위해 짓고 있는지 어디 한번 잘 생각해보거라. 자신들의 옛 땅을 찾고 독립하고자 일어났던 독립군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산동반도에서 10만의 군사를 징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10만의 군대가 백제 사람들이든 고구려 사람들이든 이 10만의 군대를 징집을 하려면 적어도 백제 사람이든 고구려 사람이든 300만 이상은 살고 있어야 10만 정도를 징집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최하 300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300만이 넘는 백제나 고구려의 유민들을 전라도에서 배 태워가지고 끌고 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높은 벼슬이나 재상의 관직까지 주지만 이정기는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것보다 백제가 다시 부활을 해서 옛 땅에서 백제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이 사도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당나라의 개가 되는 것은 명확하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말을 명심하거라. 네 놈이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너는 당나라의 개일 뿐이다. 네 놈이 누굴 위해 짓고 있는지 어디 한번 잘 생각해보거라. 800년대 이후에 신라는 당나라의 속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신라가 아닌 겁니다. 조선족 자치구 같은 경우도 우리의 그 조선 왕조실록에 있는 그 조선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은 중국의 국민이고 중국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 조선족들도 한국이랑 중국이랑 전쟁이 나면 우리한테 붙겠어요? 아니면 중국 군대에 입대를 하겠습니까? 중국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총불을 겨누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보고 같은 경우도 이정기의 나라와 당나라가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족인 이정기의 왕국에 붙었느냐? 그게 아니라 당나라에 입대를 해가지고 이정기에게 그 칼뿌리를 겨눴단 말이에요. 只要征发到无宁境的商旦후의 허거도스. 장보고의 이름이 이 서주에 남아있는 것은 그가 당시 무령군의 군중소장으로 이정기를 토벌하던 당나라 연합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奉天承运，皇帝诏曰：张保镐、崔武长、郑年讨伐平陆至正军有功，官升3级，命为武宁军将军。
听此。 지금도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티베트 백성들이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이제 폭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독립운동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중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들의 민족의 그 정통성을 유지한 채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산동성 일대에는 당나라를 제외하고 두 개의 나라가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완도의 인구는 현재 4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년 전에 우리 조선의 인구 같은 경우는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500만 명 정도로 한다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완도가 지금 현재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10분의 1 정도 하면 4,500명, 5천 명도 안 돼요. 5분의 1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1만 명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만 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1만 명을 징집해가지고 군사를 거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동 반도에 있는 청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가 800만 명에서 90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일대 같은 경우는 1000만 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1200년 전이라 하더라도 뭐 10분의 1이면은 그 100만 가까운 인구가 되는데 그 100만에서 1만의 군사를 이제 징집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해진의 장보고가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되었던 거예요. 20년 전에 해신 드라마 할 때 청해진 대사를 하사받을 때 이 청해진 대사가 신라에서는 없는 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예직이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리고 1만의 군사는 그냥 1만의 군사가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다. 그 1만의 군사를 징집할 수 있는 그 권한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설도 있었습니다. 계속 삼국사기를 믿고서 전라도 완도를 갖다가 청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상상력만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라남도 완도에다가 이 청해진이 있었고 장보고의 고향이라고 역사 공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819년 이정기 왕국이 패망할 당시의 기록들을 검토했다. 그런데 그 기록들 속에서 뜻밖에도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장보고였다. 장보고의 이름이 이 서주에 남아있는 것은 그가 당시 무령군의 군중소장으로 이정기를 토벌하던 당나라 연합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장보고의 국제무역을 가능케 했던 것은 중국 산동성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제당 신라인들로 알려져 있다. 그 신라인들은 이미 7세기 이전부터 당나라에 들어와 그들만의 마을을 만들어 모여 살았다. 장보고는 한평생 전라남도 완도에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수학여행도 간 적도 없고 신혼여행으로도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라남도 완도에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다가 장보고 동상도 세워놓고서 장보고 유적지라고 만들어 놓고서 역사 공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보다 더 했으면 됐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신당서에는 신라왕이 이제 영해군 대사로 관직을 높여주고 산동성 현지에서 발해를 막아가지고 위로 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산동성에 신라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삼국사기가 각색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이제 리메이크를 하다 보니까 산동반도에 있다가 한반도로 건너가가지고 북쪽을 친다 이렇게 리메이크하고 각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경도 대사로 직책을 주지 뭐 하려고 영해군 대사로 직책을 주냐 말이에요. 삼국사기는 궤변입니다. 궤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역사서라든가 진술을 부풀리거나 과장할 수는 있습니다. 없던 사실을 고의적으로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진술을 하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범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고죄. 환단거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과장한 건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없었던 사실을 갖다가 한반도에 끼워가지고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짜맞추게 하고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저는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류강단사학을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제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었던 것은 완도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 장도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완도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여기에 청해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여기에서 발굴 조사를 했더니 통일신라에서 썼던 그런 수막새라든지 이런 토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 지역을 장보고가 왜 콕
집어서 완도에 청해진을 투자했을까?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장보고와 함께 활약했던 정연전에 보면 정연은 또 바닷속에 잠수하여 50리를 다녀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잠수를 아주 잘했다는 거죠. 분명히 바다 출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 장보고에 대해서 반란을 획책한 미천한 해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인이란 바다 출신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둔 것은 자신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라도 완도가 청해진이라고 하는데 이 완도가 청해진이라고 하는 증거 자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동반도가 청해진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증거는 있거든요. 이 대천광해도에는 여기 정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되어 있는 혼일강력 대지도에 보면 청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해가 아니라 청해. 이 청해 바로 옆에 정해 적산. 적산이 바로 장보고가 법화원을 세운 곳이 바로 이 적산입니다. 장보고의 국제무역을 가능케 했던 것은 중국 산동성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재당 신라인들로 알려져 있다. 고지도에 청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적산이라는 적산 법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의해 가지고 알리바이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청해진은 산동반도에 있었다는 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삼국사기에 있는 이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이 청해진, 이거는 단 1도 증거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 정황상 하나도 아다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해군 대사라는 직책은 산동반도의 중요한 지역에 사령관급 되는 지역의 관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청해진 대사라는 그 관직이 얼마나 높은 관직인지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거가 명확하고 모든 정황이 산동반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수들은 이 전라남도 완도에 이 청해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을 논문으로 써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교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완도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 장도라는 곳입니다. 당시 장보고 선단의 도움으로 중국 여행을 했던 엔닌 일기에 따르면 밀주에 신라인 마을이 있었다. 등주에도 신라관과 발해관이 있다고 전한다. 밀주와 등주라면 그건 바로 이정기의 영토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나라 때 신라인 마을이 있었던 지역 중에서 많은 지역이 이정기 영토 안에 속한다. 이정기 왕국엔 신라인들도 대거 살고 있었고 그들이 다시 장보고의 국제무역을 이끌었던 것이다. 주류 강단사학은 대륙 동쪽에 신라와 백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고, 저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니까 과거에 굴뚝에 불을 피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을 지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는데 왜 연기가 나는지 그 부분을 해명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자꾸 먼지라고 생트집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 주류 강단사학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신뢰를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역사학계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하고 하겠어요. 그런데 주류 강단사학의 똘마니들이 제 영상을 보고서 뭐 고증 얘기하고 있는데 고증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고증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가소롭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자신들은 귀를 틀어막고서 듣지도 않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교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의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교수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서 TV에 나와가지고 시청자들에게 막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구나 하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고려대학교 교수인데. 왜 장수왕은 평양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수도를 왜 옮겼을까요?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약간 땅이 비옥하다든지. 이 시기는 지금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를 맞대고 싸우던 혼돈의 시대였죠. 40여 개에 이르는 신라의 성들을 빼앗은 겁니다. 대단하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이건 역사의 왜곡이고요. 우리의 역사를 도둑맞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논문을 쓰는데 산동반도에 청해진이 있었다. 삼국사기는 이 완도가 청해진은 가짜다. 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이 교수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서 지금 이 썩어 빠진 뿌리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발전은 없는 것이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죽은 거예요. 없는 겁니다. 산동반도 가운데에 황산이 있고 황산벌도 있습니다.
여기를 가운데로 놓고서 백제하고 이제 신라하고 싸웠던 거예요. 황산벌 전투. 여기서 이제 황산벌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정기의 난이 일어나고 이사도의 난이 일어났던 바로 이곳이 웅진도독부가 있는 곳이었고, 온조백제, 소선호의 아들 온조백제가 이제 백제를 건국했던 그 지역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요, 위서라고 말하기도 쪽팔린 짜집기 된 그냥 이면지 쪼가리예요. 이 연주하고 치주는 산동성에 있는 지명입니다. 어떤 산동성 지역의 명칭을 가지고 관리를 임명한다는 게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산동성에 있는 관리들을 왜 자꾸 신라 출신들을 갖다가 관리로 내세우고 왜 백제 출신이나 고구려 출신들에게 이 관리로 앉히냐 이 말이에요. 왜겠습니까? 조선족 자치구를 통치하려면 조선족 사람이 앉아야 되는 거고, 몽고 자치구를 통치하려면 이제 몽고 사람이 하는 겁니다. 티베트 자치구를 이제 통치하려면 티베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달라이 라마처럼.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신라의 사람이 살고 있고 백제의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백제 출신이나 신라의 귀족들을 관리로 앉히고 임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껏 대륙에서 부활한 백제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보셨고요. 그리고 제2차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부활한 백제가 멸망하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보고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위인일까? 우리 민족의 역사책의 기록이 될 만큼 영웅이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저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구가 변하지 않고 인간의 습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역사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시민일 뿐이고 시청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저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